30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0대 투표하지 못하는 이유, 생활이 바쁘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직장, 근무 등 투표할 여건이 안 돼서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 투표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 30대 이들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경입니다. 이번 대선 변화와 쇄신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30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0대 변화에 대한 열망은 가장 높지만 막상 투표율 참여율은 낮은 세대. 그래서 정치의 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 세대들. 왜 그런지, 그리고 이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숫자 45입니다. 30대 중에서 대선에 대한 관심도 높고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런 층 중에서도 실제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투표에서 정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층, 이 비율이 45%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겨레 21에서 30대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81.6%가 대선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총선 때 30대의 투표 참여율 4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대선에 관심도 높고 실제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층은 55%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5%는 투표에 참여할 의향은 매우 높지만 실제로 투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층, 이 비율이 45%입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이들의 정치적 관심도, 대선에 관심 있다, 87.6%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겨레 21 조사입니다. 매우 높죠. 그러면 이들이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높았던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40대가 정치 세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30대는 문화 세대에 가깝습니다. 이 30대들이 10대 후반이었던 시절에 서태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0대는 해외여행 자유화 세대이기도 하죠. 배낭을 메고 해외 곳곳으로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자유롭고 문화적이었던 이 세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변했을까요? 이 30대들 대학 진학률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3포 세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 또 육아도 포기해야 되는 세대란 뜻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 30대를 규정하는 키워드, 바로 불안입니다. 30대의 62.4%가 현재 자신의 삶이 불안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주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노후, 건강, 모든 불안들이 이들을 휩싸고 있는 거죠. 이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보다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걸게 되는데 막상 정치는 이들에 대해서 별 응답이 없습니다.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 83.9%에 이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기성 정치, 기성 질서에 대한 불신이, 불만이 굉장히 높게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대는 경험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진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0대들 정치적 지향은 어떨까요? 30대, 짐작하시다시피 30대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큽니다. 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신들과 가장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48.8%,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26.4%, 박근혜 12.6%. 30대는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 대해서 어떤 기성 정치 질서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변화의 아이콘으로 안철수 후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0대가 선택한 대선 주자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았습니다. 36.1, 문재인 27.7, 박근혜 15.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치의 변방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30대가 정치의 주역으로 서기 위한 과제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대선에 상대적으로 투표에 소극적이거나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투표를 못할 것 같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74% 정도가 정치가 응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하지 못하는 이유, 투표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 43.3%였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이 없어서 20.2%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변해줄 후보가 없어서 10.9%였습니다. 전부 다 정치가 응답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25.6%는 바로 여건이 안 되어서 투표를 못한다고 이들 30대가 대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이 바쁘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14%, 직장 근무 등 투표할 여건이 안 돼서 11.6%였습니다. 약 25.6%가 바쁘고 여건이 안 돼서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30대들의 약 70% 이상이 직장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면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투표 여건이 안 돼서 투표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단 30대가 투표 못하는 이유, 비정규직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들도 여러 가지 직장 근무라든지 이런 여건들 때문에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정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30대들 같은 경우는 91%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핵심에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았습니다. 만약에 30대가 이번에 투표시간이 연장되어서 30대가 약 10%만 투표를 더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더 드는지 따져보았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층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0대뿐만 아니라 20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두 유권자를 합치면 20대, 30대 합치면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10%만 더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서 10%만 더 투표장에 나온다고 하면 약 160만 명 정도가 더 투표장에 나오는 셈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 측이 얘기한 100억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한 명당 한 명, 20, 30대 한 명을 더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드는 비용이 6,250원입니다. 그리고 야권이 얘기한 30억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는 1,875원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으로 젊은 층이 5%만 더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 더 투표하는데 드는 비용 100억이 든다고 했을 때는 12,500원입니다. 그리고 30억이 든다고 했을 때는 3,750원입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000원 남짓 드는 거죠. 젊은 층 한 명을 더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10,000원 남짓이라는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일까요? 오늘의 숫자 45였습니다. 젊은 층, 특히 30대 중에서 대선에 투표할 의향은 매우 높지만 실제 투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정치에서 배제된 그 층의 비중이 45%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 이 정치에서 배제된 45%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 여기에 바로 이번 대선의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 실시되고 있죠. 그런데 허리케인 샌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그런 뉴저지주에서 이메일 투표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난민이 되어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텐트 투표까지 허용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뤄진데 투표시간 3시간 연장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